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글로벌 방산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약진이 두드러지자 유럽이 노골적으로 한국 무기를 사지 말고 유럽산으로 사라면서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무기 대신 유럽산 무기를 사자 유럽 방위 산업을 발전시킬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율성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한국 방산 견제론을 폈습니다. 이런 한국 견제론은 현실로 드러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8년이나 공을 들여온 영국의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영국이 8년이나 뜸을 들이더니 결국 한국산 자주포 대신 같은 유럽 국가인 독일의 자주포를 채택하면서 K방산이 최근 폴란드를 필두로 유럽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자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 무기 수출국들이 한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견제에 나섰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심지어 유럽연합은 10년 뒤에는 유럽연합 내 무기 구매를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해 다 죽어가던 유럽의 방산업체들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자주포를 선택한 영국의 선택은 독이든 성배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 어떤 반전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메이드 인 유럽을 외치는 유럽의 한국 견제에 대해 한국이 갖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9일 영국 국방성은 신형 자주포 도입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그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의 원격 조정 곡사포, 즉 RCH-155 52구경 차륜 보병 시스템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이 제안한 RCH-155는 독일 라인메탈사의 PGH-2000을 기반으로 만든 자주포인데요. 차륜형 자주포로서 분당 최대 9발의 높은 발사 속도와 헌터킬러 사격 능력, 사거리는 최대 40km, V랩탄은 최대 54km의 사양을 갖췄습니다. 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A1을 기반으로 한 K9A2를 제안해왔는데요. 포탑 전기 구동, 원격 무장, 탄약 장전 완전 자동화, 냉방 장치 등을 탑재해 분당 발사 속도를 끌어올리는 등 기존 K9A1의 부족한 점을 상당수 보완해 독일 자주포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영국이 독일제를 선정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생산 기지가 유럽에 있고 값도 저렴하다, 별도의 정비 없이 2000km를 전개할 수 있다 였는데요. 한마디로 같은 나토로 묶여있는 유럽 국가의 자주포를 선정한 것입니다. 독일 RCH-155 자주포는 화력은 분당 최대 9발을 쏠 수 있고 헌터킬러 사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거리는 신형 포탄의 경우 54km까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차륜형이라 궤도식보다 기동성이 조금 더 신속하고 소음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형은 평지가 많은 유럽에서 신속이동이 가능하고 드론의 공격을 당해 파괴되어도 또다시 빨리 생산하기에 용이해 차륜형 자주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독일의 주요 방산업체인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 라인메탈의 제조 공장이 영국에 다 몰려 있어서 산업적인 측면이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이득으로만 봐도 독일이 더 손쉬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영국의 자랑인 챌린저 전차의 개량 사업도 영국 내 독일 방산업체가 주도하고 있을 정도로 영국은 지금 독일과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도 독일에 유리하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독일 입장에서도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영국과 협력해서 자신들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 되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영국의 자주포 기술 이전을 약속하면서 협력을 하기로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토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유럽 국가들의 담합 아닌 담합을 부추겼습니다. 결국 거리상으로도 국제정세로도 한국에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8년 동안 한화가 제안한 K9A2에 대해 간을 보다가 막판에 독일로 튼 과정은 찜찜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영국은 별도의 입찰 공고를 내지 않고 있다가 독일의 RCH-155 차륜형 자주포를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이번에 선정된 RCH-155 차륜형 자주포 18문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국 자주포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마치 우크라이나 전선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점을 받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또한 그동안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의 주요 후보는 하나에어로의 K9A2와 영국 방산업체가 보유한 스웨덴의 아처였습니다. 그런데 주요 후보로 생각지도 않았던 독일의 RCH-155가 승자가 되다니 스웨덴의 아처 역시 한국만큼이나 충격이 클 텐데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이 독이든 성배를 마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에 방산 무기를 주문하면 언제 납품될지 기한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제조 과정이 늘어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독일은 폴란드가 주문한 전차를 여전히 납품하지 못하고 있고 2025년이나 되어야 납품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시제품에 불과하다는 RCH-155 차륜형 자주포를 독일과 공동 개발해 과연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동 개발 기간이 늘어지고 양산 시점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대당 생산 가격은 더 높아질 게 뻔합니다. 더구나 RCH-155 차륜형 자주포는 이동하면서 사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세웠지만 명중률에 있어서는 큰 오차를 보였고 이로 인해 실제 전장에서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지도 의문입니다. 정확도가 1도만 틀어져도 17mm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는 게 자주포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독일은 이번 영국 자주포 사업을 수주하긴 했지만 자신들의 대표적인 전차였던 PGH-2000보다 훨씬 저렴한 기종으로 승부를 걸었다는 점은 PGH-2000 전차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PGH-2000 전차는 생산량이 워낙 적다 보니 가격이 너무 올랐고 주문을 해도 생산이 어렵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셈이니까 말입니다. 더구나 최근 독일은 방산 수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의 호재로 작용해 한국에서 방산 무기들을 제조할 때 독일제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 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면 앞으로 한국산 무기들은 지금보다 더 빨리, 더 신속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의 조사 결과 독일이 이렇게 방산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를 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나토와 독일이 협의한 결과 간소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나토는 현재 방산무기 생산이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독일의 방산 수출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오래 걸려서 이를 완화할 필요성을 느껴왔던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하루라도 빨리 무기와 탄약을 제공받아야 하는 유럽연합의 입장에서는 독일의 승인 절차는 커다란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독일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나토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영국의 자주포 수주는 실패했지만 다른 나라로부터 밀려드는 주문은 앞으로 더 빨리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을 찾는 나라는 많습니다. 155mm 포탄을 비롯한 주요 무기의 유럽 내 생산량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군수물자 고갈에 속이 타는 나토에서는 한국에서라도 무기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매달 최소 20만 발의 포탄을 필요로 하지만 유럽이 생산하는 포탄 개수는 여전히 월 5만 발 안팎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전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게 아닐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무기가 고갈된 나토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방산 포럼에 처음으로 한국을 초청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나토에 가입한 스웨덴도 가장 먼저 한국을 찾아 잠수함 분야에서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군 총사령부 합동작전본부장 칼 요한 에드스트렘은 스웨덴이 나토 회원국이 된 직후 가장 먼저 한국을 방문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스웨덴에 여러모로 중요하다. 스웨덴은 유럽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안보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 주요 축이 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군사 장비 관련 조달 등 다양한 협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왔다. 무엇보다 K9 자주포는 이제 곧 루마니아 수출이 임박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있었던 한국과 베트남의 국방전략대회에서 베트남은 공개적으로 K9 자주포 조속 도입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방산 무기들은 유럽이 생산하는 방산 제품들보다 훨씬 빨리, 훨씬 정확하게 인도되었고 훨씬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 앞다퉈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선택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유럽 국가들은 유럽 영내 무기 구매를 외치면서 한국 방산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목숨을 지켜줄 방산 무기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성능을 주안점으로 놓지 않고 유럽 국가인지 아닌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결국은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유럽이 영내 무기 구매를 외치며 한국을 견제하려고 하자 유럽에 전진기지를 마련하며 또 다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유럽에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폴란드에 연구개발센터를 만들며 해외 방산 거점 센터를 추진 중입니다. 메이드 인 나토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는 일단 K9 자주포와 레드백 등의 지상무기 체계를 메이드 인 나토로 만들 전략을 세우고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 건설도 협상 중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는 우리도 나토제 무기다라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폴란드 입장에서도 한국으로부터 무기만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장까지 지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술도 이전받을 수 있으니 서로에게 윈윈입니다.
유럽이 아무리 한국을 견제하려고 해도 한국은 곧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